네, 감사합니다. 한국병원 뇌신경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여민주라고 합니다. 신경과 진료를 보고 있고요. 오늘 뇌졸중의 주요 증상 및 예방과 치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해 10월 29일이 세계 뇌졸중의 날인데 세계적으로도 오히려 선진국에서 더 중요성을 가지는 질환입니다. 우선 뇌졸중 말씀드리기 앞서서 뇌졸중을 보는 저희 신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뇌, 척수, 신경근, 말초신경, 신경근 접합부, 근신경계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그 몸을 지시하고 조종하는 그 신경계의 해부학적 구조들입니다. 이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이제 신경과에서 질환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발생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죠.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드릴 뇌졸중입니다. 뇌경색과 뇌출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외에 치매, 파킨슨병, 또 뇌전증 이런 질환들을 저희 신경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럼증, 저림 증상, 의식 저하 이런 것들도 신경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뇌졸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어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뇌졸중, 중풍, 뇌혈관 질환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뇌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적인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그에 따라서 이제 뇌 혈액 공급이 문제가 생기고 뇌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증상,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을, 그런 질환을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뇌가 망가져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그리고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뇌 경색에 대해서 볼까요? 뇌 혈관이 막히면, 자 이제 그림을 보시죠. 이 뇌 그림에서 이곳이 이제 혈관인데 보다시피 위쪽에 있는 혈관에는 안에 이상이 없는데 아래쪽 혈관에 빨갛게 보이는 혈전이 혈관 내부를 다 막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혈관이 원래 혈액을 공급하는 이런 뇌 부위에 혈액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럼 그 뇌조직은 불과 수분 만에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세포가 죽고 괴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뇌경색 상태에 빠지는 거죠. 다음 뇌출혈을 보시면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이렇게 어떤 혈관에 고혈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혈관의 압력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작용이 가해지고 터지게 되면 안에 있는 혈관의 혈액이 밖으로 유출이 되겠죠. 혈관 안에 있을 때는 정상적인 혈액, 몸에 이루은 것이면은 혈관 밖으로 나왔을 때는 독성 성분을 가진 뇌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증상과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CT를 보시면 뇌출혈은 반대로 하얗게 보입니다. 이렇게 큰 뇌출혈이 하얗게 이렇게 CT에서 보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뇌출혈도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뇌내출혈, 거미망 출혈, 경막 밑출혈, 경막 외출혈 이렇게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생기는 부위만이 다른 게 아니라 발생하는 원인도 역시 다르게 됩니다. 특히 경막 및 경막 외출혈은 외상성 뇌출혈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뇌졸중의 분류에서는 좀 벗어납니다. 어쨌든 같은 뇌출이지만은 분류상 벗어난다. 그런 거고 또 거미망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좀 다르죠. 주로는 뇌동맥류, 혈관에 파리처럼 생긴 것이 터져서 발생하는 그런 뇌동맥류 출혈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거미망 및 출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뇌졸중의 용어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또 계속 보시겠습니다. 우선 뇌졸중은 다들 아시겠지만 노인에게 흔하고 중요한 질환입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발생 위험이나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는데 30, 40대, 50대, 60, 70대에 걸쳐서 점차 발생률이 증가가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어르신들이 많은 고령화 사회가 되게 되고 노령에서 많이 생기는 뇌졸중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서 이미 많이 증가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욱 유병률이 높아질 거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들 뇌졸중이 중요한 거는 아시는데 혹시 증상에 대해서 뇌졸중 증상이 어떤 거지요? 여쭤보거나 설문조사를 보면 의외로 많이들 모르십니다.
설문했을 때 보통 답들 하신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손발이 저리다, 손발이 시리다, 뒷골이 뻐근하다, 얼굴이 실룩거린다, 또 손이 떨린다. 저희 신경과에 많이 오시는 그런 환자분들의 증상이고, 저희 이제 신경과에서 보는 거 맞는데 이런 것들이 다 뇌졸중의 증상이냐?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코 이제 대표 증상은 아닙니다. 그 대표 증상, 주요 증상을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증상의 종류가 있죠. 근데 그 증상의 종류에 앞서서 우선 알아둬야 될 뇌졸중 증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갑자기 생긴다는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 예를 들면은 어지럽다고 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들. 또는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한쪽 손에서 힘이 빠진다면서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뇌졸중 증상을 반드시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왜 이렇게 증상이 갑자기 생기냐? 아까 뇌졸중의 정의를 설명드리면서 좀 말씀드렸는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죠. 이런 막힘과 터짐은 말 그대로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들도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증상의 종류를 다 일반인 분들이 아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쉽지 않다면 일단 몸에 어떤 증상이 갑자기 생긴다면 꼭 한번 뇌졸중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뇌졸중의 증상의 종류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안면마비입니다. 얼굴에 이제 마비가 와서 얼굴 좌우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물론 안면마비가 있다고, 한쪽에 안면마비가 있다고 다 뇌졸중 증상은 아닙니다. 얼굴 신경에 또 문제가 생기면 안면마비가 생길 수 있는데 벨마비라고 하죠. 벨마비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비율로 뇌경색, 뇌졸중에 의한 안면마비가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우선 뇌졸중을 의심하셔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팔다리의 마비, 편측마비입니다. 몸의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같은 쪽,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한쪽에 팔다리가 마비되고 얼굴까지 한쪽으로 다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측 마비라고 해서 오셨는데 저리다, 따갑다, 시리다 이런 감각 증상을 또 마비라고 많이들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마비라고 이제 용어의 정의를 내린다면은 감각의 변화가 아니라 힘의 변화, 힘이 들어가지 않고 못 드는 이런 것들을 마비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장애입니다. 발음이 어눌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이상하네,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들을 내뱉기도 하고, 아니면 말을 하기는 하되 이해하는 게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언어장애에 해당이 되는데 뇌졸중의 증상의 가장 매우 높으니 이런 유사 증상일 때는 꼭 뇌졸중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증상, 시야장애입니다. 시야장애면 눈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안과를 먼저 생각하시죠. 물론 안과 문제일 때도 시야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중에 뇌졸중 증상이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상경 시야할 때는 어떤가요? 정면을 보고 있어도 좌우에 180도까지는 아닌데 상당 부분 옆에가 다 보이죠. 제가 저도 정면에 보이지만은 살짝 이렇게 저기 스피커도 보이고 이쪽에 달력도 보이고 하는데 이렇게 시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뇌경색이 시각을 담당한 부위에 온다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한쪽에 시야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어떻죠? 우측은 괜찮은데 좌측이 커튼이 쳐진 것처럼 잘 안 보이고 까맣게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있죠. 좌측 시야장애인데 우측, 후두엽,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 우측에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하면 이런 좌측 시야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야의 문제, 눈의 문제가 있을 때도 뇌졸중 증상일 수 있으니 꼭 병원에 방문하셔야겠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증상들을 정리해봤는데 평행장애, 보행장애, 어지럼증이 있죠. 굉장히 이제 두통, 어지럼증, 신경과에 많이 오는 증상인데 그 외에 이 부분이 뇌졸중일 수가 있습니다.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고 그러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또 팔다리에 힘은 있는데 마음대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어지럼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보행장애, 특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뇌졸중 증상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팔다리에 힘은 없는데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다. 어떤 의미지?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실제로 팔을 들어보세요 하면은
힘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팔, 다리로 어떤 특정한 정확성을 요구하는 그런 힘력적 검진을 했을 때 정확성이 흔들리면서 균형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뇌졸중 환자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통, 갑자기 발생하는 매우 심한 두통이 뇌졸중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동맥 꽈리의 파열에서 발생하는 거민막 및 출혈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환자의 CT 사진을 보면은 이 가운데 부위가 하얗게 이렇게 출혈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거민막 및 그런 공간에 해당되고 그래서 거민막 및 출혈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밑에 있는 혈관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꽈리가 실제로 보이죠. 바로 여기서 피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그러면서 출혈이 이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거미염의 출혈의 주요 증상이 바로 이런 두통입니다. 근데 그런 두통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아주 심한 벼락 두통이라고 이제 용어를 붙일 정도로 심한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과 동시에 구토나 의식장애가 동반될 수 있고 이러면 무조건 병원에 오셔야겠죠. 근데 저희가 환자분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한쪽으로 빠지긴 빠졌는데 금방 돌아왔습니다. 10분인 경우도 있고 30분인 경우도 있고 한두 시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돌아오는 거죠. 그럼 이럴 때 보통 환자분들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 처음에 증상이 생길 때는 빨리 119를 부르고 또 병원에 오시라고 합니다. 근데 119를 불렀는데 그 사이에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병원에 오면 또 대부분 어르신들이니까 어르신들 자제분들이나 가족들한테 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안 오시고 그냥 집에 머무르시는 경우 있습니다. 119 와도 돌아가라고 하고 그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오히려 뇌경색,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일과성 허혈 발작 또는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부르는데 뇌졸중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회복되는 경우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그 다음에 재발할 수 있어요. 다시 뇌졸중 증상이 다시 시작돼서 진행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두 번째 재발됐을 때는 오히려 첫 번째 왔을 때보다 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전조 증상임을 즉시 인지하시고 바로 병원에 오셔서 뇌졸중에 준한 그런 대처를 받으셔야 됩니다.